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있어요. 요양병원인데 거기서 환자분 한 분을 맡고 있거든요. 그분이 성수 씨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은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중랑천을 스치는 바람이 아직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이었어요. 성수는 공사장 컨테이너 숙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먼지 냄새, 쇠 비린내, 그리고 어제 부어놓은 콘크리트의 회색빛 냄새. 라디오에선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구슬픈 멜로디였어요.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성수가 10살 때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2번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성수는 그 틈바구니에서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어른의 얼굴을 익혀야 했습니다. 눈치를 보고 말을 아끼고 혼자 밥을 먹는 법을 배웠죠. 밥은 늘 혼자였습니다. 어제 끓여놓은 된장국을 작은 냄비에 옮겨 가스레인지에 올렸어요. 파란 불꽃이 냄비 밑을 핥았습니다. 김이 피어올랐고 성수는 전기밥솥의 보온 버튼을 껐어요. 김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밥알이 약간 말랐지만 괜찮았어요. 혼자 먹는 밥에 까다로울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반장님, 오늘도 크레인부터 먼저 점검하시는 거죠? 젊은 기사 하나가 컨테이너 문 앞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 단단하게.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직업이었거든요. 건설 현장에선 긴 설명보다 정확한 동작이 중요했습니다. 오전 내내 철근을 나르고 거푸집을 점검했어요. 햇볕이 뜨거웠지만 성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였어요. 손을 놓으면 마음도 흔들리니까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막걸리 한 사발씩 걸치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성수는 보리차만 마셨어요. 막걸리 대신 보리차. 안전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믿었거든요. 반장님은 술도 안 드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술 먹으면 사고나. 성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철골을 들어 올렸고 성수는 멀리서 그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철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성수는 침착했어요. 그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크레인 기사는 정확히 철골을 내려놓았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석양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었고 성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좋겠다고 아주 잠깐 생각했어요. 피곤함이 뼛속까지 스며든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오래 깨어있고 싶었습니다. 컨테이너 숙소로 돌아왔어요. 성수는 샤워를 하고 낡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중랑천 쪽에서 풀냄새가 났습니다. 성수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라디오를 켰어요. 밤 11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혼자 저녁 드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수는 웃었어요. 라디오를 향해 손을 들 사람은 없었지만 왠지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성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게 성수의 삶이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여름 끝자락이었어요. 소나기는 유리창을 난타했고 공사장 컨테이너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성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로 빗줄기가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오후 작업을 중단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문자 한 통이 화면에 떴습니다. 성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보낸 사람은 전 아내 지은이었습니다. 이름 앞에 찍힌 점 하나가 묘하게 떨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성수는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지은이와 헤어진 지 벌써 7년이 흘렀거든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어요. 성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성수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몇 시에 어디서?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오래된 분식집. 오후 5시. 성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문을 나서며 성수는 자동 우산을 펼쳤어요. 톡 단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우산 천이 빗방울을 받아냈고 성수는 천천히 걸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터미널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빗물에 젖은 거리가 흘러갔어요. 분식집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성수와 지은이 처음 만났던 곳도 이런 분식집이었거든요. 20년도 더 된 일이었죠. 성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론 빗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바뀌지 않은 듯 바뀌어 있었어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엔 피곤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톱 끝에는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들에게 흔한 상처였습니다. 소독약이나 약품을 자주 다루다 보면 생기는 거였죠. 오랜만이에요. 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이야.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고 성수는 떡볶이와 오뎅을 시켰어요. 지은은 어묵만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러가고 다시 침묵이었어요. 미안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성수는 지은의 얼굴을 봤어요. 지은의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성수 씨, 나 재혼했어요. 그 문장 하나가 테이블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성수의 가슴을 흔들었어요. 성수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떡볶이가 도착했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빨간 국물이 그릇 안에서 천천히 번졌습니다. 축하해. 성수는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하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냥 성수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성수는 물었습니다. 왜?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있어요. 요양병원인데 거기서 환자분 한 분을 맡고 있거든요. 그분이 성수 씨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은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성수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진 속 여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그리고 품에 안긴 아이는 성수 자신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성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환자분 병실에서 나왔어요. 제가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성수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희미한 연필 글씨가 보였어요. 성수, 4살. 성수는 사진을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은이 건넨 병원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어요. 글씨가 작고 단정했습니다. 성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답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직접 가서 봐야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갈게요. 몇 시가 좋아?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침 8시. 현장 출근 전에 들를게. 성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성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계산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길은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그날 밤 성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고 성수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거든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씻고 간단히 밥을 먹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입구에서 지은을 만났어요. 지은은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복장이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이 앞장섰습니다. 성수는 그 뒤를 따라 걸었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하얀 벽, 하얀 바닥. 왁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디선가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 같았어요. 복도 끝에 병실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그런데 성수 씨. 지은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성수는 지은의 얼굴을 봤습니다. 왜? 아니에요. 들어가시죠. 지은이 문을 노크했어요. 톡톡.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 지은이 문을 열었고 성수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병실 안은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운 노인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할머니였어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성수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왼손 약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성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낯설게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성수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매, 코, 입술의 모양. 뭔가 익숙했습니다. 지은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팔을 걷고 침대 옆 서랍에서 전자혈압계를 꺼냈습니다. 노인의 팔에 혈압계를 감고 버튼을 눌렀어요. 삐 하는 소리가 울렸고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오늘 약 드시는 거 확인해야겠어요.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수는 지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시선은 남자에게 가 있었어요. 남자도 성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던 이름 하나가 혀끝에 맴돌았어요. 성수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렸어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성수를 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가요? 준호라고 불린 남자가 물었습니다. 성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지은이 둘 사이를 번갈아 봤어요. 준호 씨,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지은이 말을 이었지만 성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호. 6해 전 연락이 끊긴 그 아이. 어머니의 재혼 이후 생긴 동생. 아니, 이복 동생. 성수는 준호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몇 번 본 게 전부였거든요. 준호는 여전히 성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성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준호는 성수를 몰랐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침대에 누운 노인이 희미하게 신음을 냈습니다. 지은이 재빨리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노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였어요. 준호가 다가가 노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성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준호는 노인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물었어요. 저분은 누구신가요? 준호가 성수를 봤습니다. 제 외할머니세요. 왜 그러시는지? 성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수 씨, 밖에서 이야기해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며 성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준호는 여전히 노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등만 보였어요. 복도는 여전히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기억 못해요. 너무 어렸을 때니까요. 성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준호 씨한테 전해줄 것들이 있대요. 그 중에 성수 씨 관련된 것도 있고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서며 지은이 손을 흔들었지만 성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작업이 시작된 뒤였습니다. 성수는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지휘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수는 컨테이너 숙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밤길을 걸었습니다. 성수대교 아래쪽이었어요. 물결은 어두웠고 가끔 네온 사인이 물 위로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어요. 성수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걸 숨기고 살았어요. 성수에게도 아마 준호에게도. 성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의 번호였어요. 친형은 아니었지만 오래 알고 지낸 선배였습니다. 형, 나 성수예요. 혹시 어머니 짐 정리했던 거 아직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고에 트렁크 하나 남아있을 거야. 왜? 좀 봐야 할 게 있어서요. 내일 들를게요. 성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리 아래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다음 날 저녁
성수는 형의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지하였어요. 형이 문을 열어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형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군청색 트렁크, 그게 내 어머니 거야. 성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형이 나가고 성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트렁크는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성수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약간의 곰팡이 냄새. 트렁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옷가지, 사진첩, 그리고 서류 봉투들. 성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었어요. 군청색 용지였습니다. 성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어머니의 이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준호. 본관이 달랐습니다. 다른 성씨였어요. 성수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반쯤 마른 도장이 떨어졌어요. 어머니의 도장이었습니다. 성수는 그걸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노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종이 몇 장이 나왔어요. 결혼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사본이 겹겹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증명서에는 어머니와 성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일은 1983년, 이혼신고일은 1992년. 두 번째 증명서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남자의 이름, 준호의 아버지였어요. 혼인신고일은 1995년. 같은 주소지, 성수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성수는 숨이 막혔어요. 우리는 반쪽의 피를 나눴습니다. 같은 어머니, 다른 아버지. 성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트렁크 구석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성수는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 카세트 테이프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테이프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성수는 다음 날 오래된 전자상가를 찾아갔습니다. 중고 카세트 라디오를 파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작은 가게였어요. 주인은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라디오 하나 주세요. 카세트 들을 수 있는 거요. 성수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건넸어요. 주인이 낡은 라디오를 포장해 줬습니다. 성수는 그걸 들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컨테이너 안은 조용했습니다. 성수는 라디오를 테이블 위에 놓고 테이프를 넣었어요.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하는 소음이 흘렀고 이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수야, 내가 이걸 들을지 모르겠다. 어머니였습니다. 오래된 육성이 테이프에서 흘러나왔어요. 성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내 동생이다. 이복 동생. 그의 아버지와는 참 오래 살았구나.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떠났어. 미안하다, 성수야. 내가 어릴 때 많이 외로웠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한테는 내 얘기를 많이 못 해줬다. 그 애가 너무 어렸거든. 언젠가 둘이 만나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테이프가 지직거렸습니다. 그리고 뚝 끊겼어요.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멈춤 버튼을 눌렀어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틀이 덜컹거렸어요. 성수는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라디오에서 기상청 발표가 흘러나왔어요. 성수는 현장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오후 작업은 중단하기로 했어요. 바람이 이미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모두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성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현장을 떠났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근 반입 트럭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오전에 출발했어야 하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반장님, 트럭 기사한테 전화해 봤는데 안 받아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성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철근을 그대로 두면 태풍에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험했어요. 야간 근무조만 남습니다. 최소 인원만요. 성수는 2명의 인부를 불렀어요. 자신을 포함해 셋이 남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바람이 거칠어졌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7시가 넘어서야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기사는 사과했지만 성수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빨리 철근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인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크레인을 가동했습니다. 바람이 세졌어요. 크레인 붐이 흔들렸습니다. 성수는 작업을 멈추라고 손짓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성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성수 씨, 준호 씨가 거기 있나요? 지은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성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왜? 준호 씨가 연락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그쪽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할머니 짐을 찾으러 간다고. 성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짐. 어머니의 트렁크를 말하는 거였어요. 성수는 창고 쪽을 봤습니다. 현장 옆 임시 창고. 거기에 남은 짐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알았어. 내가 찾아볼게. 성수는 전화를 끊고 달렸습니다. 창고로 향했어요. 바람이 귀를 때렸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창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성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원불형 빛이 어둠을 뚫었어요. 누구 있어요? 성수가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성수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준호였습니다. 군청색 트렁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다가갔어요. 준호 씨.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긴 위험해요. 나가야 합니다. 성수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오후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 유품에서 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준호와 어머니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있었어요. 준호 5살. 엄마와 함께. 성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였어요. 번개가 창고 창문을 밝혔습니다. 나가야 해요. 지금 당장. 성수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둘은 창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굉장한 소리와 함께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레인이었습니다. 크레인 붐이 고정 장치에서 풀렸어요. 바람에 휘청거렸습니다. 성수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준호도 따라 나왔습니다. 반장님, 크레인 붐이 고정이 안 되는데요. 인부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성수는 달렸어요. 크레인 쪽으로. 바람이 거셌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어요. 어둠 속에서 금속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크레인 붐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성수는 고정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볼트가 풀려 있었어요. 급히 조여야 했습니다.
공구 가져와요. 성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발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크레인 옆 임시 발판이 젖어 있었거든요. 비명이 들렸어요. 도와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성수는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켰어요. 원뿔형 빛이 허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준호였어요. 준호가 발판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줄 하나에, 팔 하나에. 성수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판으로 뛰어 올랐어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성수는 이를 악물고 끌어올렸습니다. 손이 미끄러웠어요. 빗물 때문이었습니다. 성수는 다시 힘을 줬어요. 다른 손으로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준호가 올라왔어요. 마침내 둘 다 발판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엎드려 떨었어요. 성수도 숨을 헐떡였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다시 울렸어요. 성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준호는 성수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형인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성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준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인부들이 달려왔습니다. 성수와 준호를 부축했어요. 둘은 컨테이너 사무실로 옮겨졌습니다. 담요가 덮였어요. 따뜻한 차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밖에서는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안은 조용했어요. 성수와 준호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없이 오랫동안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태풍은 지나갔고 바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수와 준호는 여전히 컨테이너 숙소 안에 있었어요. 담요를 덮고 등을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와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었어요. 성수가 창고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성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수는 종이 한 장을 집어 준호에게 건넸어요. 읽어봐요. 준호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어요. 성수는 서랍을 뒤져 독서용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건넸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형이 쓰세요. 형?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성수는 돋보기를 받아들었어요. 렌즈를 통해 글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성수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성수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준호가 귀를 기울였어요. 나는 내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어. 내 아버지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났지. 준호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나는 외로웠단다. 변명이 아니야. 그냥 사실이야. 성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준호는 내 동생이야. 같은 피를 나눈. 하지만 너희는 서로를 잘 모를 거야. 내 잘못이야. 내가 둘 사이를 제대로 이어주지 못했어.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성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다음 종이를 펼쳤습니다. 결혼관계 증명서였어요. 성수는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2번 결혼했어요. 한 번은 내 아버지와, 한 번은 준호 씨 아버지와. 준호는 증명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혼인 날짜, 주소, 이름들.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전 몰랐어요. 형이 있는 줄.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할머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준호 어머니, 그러니까 성수 어머니의 두 번째 남편이 데려온 여자. 그 여자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걸 성수는 나중에 들었거든요. 우린 복잡한 가족이었어요. 성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복잡하네요. 정말. 성수는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넣었어요.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소음이 흘렀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성수야, 준호야. 너희가 이걸 함께 듣고 있다면 좋겠구나.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목소리? 어머니예요. 성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테이프가 계속 돌아갔어요. 나는 너희 둘 다 사랑했어. 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 성수야, 넌 너무 일찍 철들었어. 미안하다. 준호야, 넌 엄마를 일찍 잃었지. 그것도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알았으면 좋겠어. 형제니까. 피는 속일 수 없단다. 언젠가 만나면 서로 의지하렴. 테이프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숨을 고르는 소리였습니다. 성수야, 넌 강한 아이야. 준호야, 넌 착한 아이고. 둘 다 내 자랑이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지직 소리만 남았어요. 성수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컨테이너 안이 조용해졌어요. 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참새 소리였어요. 오래된 동요 같은 울음소리.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성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옆에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형? 준호가 불렀습니다. 성수는 준호를 봤어요. 미안했어요. 연락 끊은 거. 준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나도 겁났거든요. 형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성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전 비겁했어요. 형을 찾아야 했는데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형이 날 싫어할까봐. 형한테 짐이 될까봐. 성수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제 만났잖아요. 성수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성수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준호가 받아들었어요. 형,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성수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시간 있잖아요. 성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참새가 계속 울었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아침빛에 반짝였어요. 성수는 그 글씨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용서라는 게 뭘까요? 이해라는 게 뭘까요? 성수는 아직 잘 몰랐어요. 하지만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준호가 하품을 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성수는 여분의 담요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좀 자요. 피곤할 거예요.
준호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바닥에 누웠습니다. 성수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새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할머니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어요. 성수도 참석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국화 한 송이를 들고 갔어요. 준호는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은도 와 있었어요. 지은은 준호 옆에서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어요. 할머니가 워낙 오래 병원에 계셨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거든요. 성수는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사진을 봤어요.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성수는 몰랐던 분이었지만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발인 날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내렸어요. 성수는 우산을 들고 준호와 지은을 도왔습니다. 연구차가 떠나고 세 사람은 장례식장 앞에 남았어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수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지은이 근처 포장마차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요. 따뜻한 거라도 먹어요. 세 사람은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낡은 포장마차였어요. 하지만 깨끗했고 안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성수가 가운데, 양옆에 준호와 지은이 앉았습니다. 어묵 주세요. 세 그릇이요. 지은이 주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묵을 꺼냈어요.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세 사람은 그 김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묵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그릇에 담겨왔어요. 성수는 어묵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어요. 준호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손을 모았습니다. 미안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 다. 성수는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의 눈가가 붉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 잘못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도망쳤어요. 성수 씨와 헤어지고 준호 씨 아버지를 만났죠. 그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성수는 종이컵에 보온물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보온물병 뚜껑에서 흘러나온 향이 조용했어요. 보리차 향이었습니다. 성수는 그 차를 지은 앞으로 밀었어요. 마셔요. 지은이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성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 씨, 이제 됐어요. 우린 각자 살아왔어요. 잘못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해요? 지은이 성수를 봤습니다. 성수는 계속 말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다시 눈물을 닦았어요. 이번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성수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준호가 성수를 봤어요. 성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요. 그게 준호 씨 몫이에요. 준호는 잠시 멍하니 성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은요? 성수는 웃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익숙하거든요. 지은의 눈이 또 젖었습니다. 성수 씨, 정말 괜찮아요? 성수는 지은을 봤어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성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직도 아프고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수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는 다르게 살아야죠. 우리 셋 다 과거에 묶여 있을 순 없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형제니까. 그 말에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지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어묵을 먹기 시작했어요. 국물이 따뜻했습니다. 속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포장마차 안에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틀어놓은 라디오였어요. 그 순간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응원가였어요. 대한민국으로 시작하는 그 노래. 성수는 픽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어요. 지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모두가 거리로 나와 함께 응원했었죠. 빨간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며 세 사람 모두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았어요. 다들 하나였죠.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다 같이 응원했거든요. 세 사람은 묵묵히 국물을 마셨습니다. 라디오에서 응원가가 계속 흘렀어요. 밤 공기가 포장마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조금 덜 차가웠어요. 아니, 어쩌면 따뜻했는지도 모릅니다. 형? 준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성수는 준호를 봤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절 구해줘서. 성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남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만난 가족. 복잡하고 어긋난 가족.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더 드실 거 있으세요? 성수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잘 먹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세 사람은 포장마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어요.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성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성수가 말했습니다. 지은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성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수는 그 손을 잡았어요. 단단하게. 오래. 또 봐요, 형. 그래요. 지은도 인사했습니다. 성수는 손을 흔들었어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란히 걷는 뒷모습. 성수는 한참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밤길이 고요했습니다. 성수는 천천히 걸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현장에는 가을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은 서늘했어요. 성수는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혼자 밥을 먹었고 여전히 현장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성수는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했어요. 준호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거든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형,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간단한 말. 성수는 그 문자에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요. 몸조리 잘하고. 짧지만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오전 작업이 끝났습니다. 안전 교육을 마치고 성수는 점심시간에 현장을 나섰어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일하는 곳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30분쯤 걸렸습니다. 복지관은 조용했어요.
노인들이 로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안내 데스크에 물었어요. 지은 씨 계신가요? 요양보호사요. 직원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성수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끝에 넓은 방이 있었습니다. 휴게실 같았어요. 지은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은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의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도 따라 웃었어요. 성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성수 씨? 지은이 성수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성수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손에는 소독 티슈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 씨 만나러 오셨어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 있어요? 이쪽이에요. 지은이 앞장섰습니다. 복지관 뒤편으로 갔어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단풍나무가 서 있었어요. 준호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쪽 다리를 살짝 펴고 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태풍밤의 흔적이었어요. 떨어질 때 다친 거였습니다. 성수는 다가갔어요. 준호가 성수를 보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성수가 말했습니다. 준호 옆에 앉았어요. 지은은 일이 있다며 먼저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어요. 다리는 좀 어때요? 성수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만 더 조심하래요. 성수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건넸어요.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열어봐요. 준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무릎 보호대가 들어 있었어요. 새 제품이었습니다. 준호는 보호대를 꺼내 들었어요. 형, 현장에서 남는 물자예요. 무리는 하지 말고. 성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보호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 준호가 불렀습니다. 성수는 준호를 봤어요. 고마워요. 정말. 성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많은 것들이 담겼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출발. 새로운 시작.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성수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형, 다음 주에 밥 같이 먹어요. 누나도 부르고. 그래요. 좋아요. 성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를 조심스럽게 디뎠습니다. 성수는 준호를 부축했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성수는 손을 놓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걸었어요. 절뚝거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성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준호가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성수는 정원을 나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나무가 보였어요. 은행잎이 바닥을 황금빛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하나씩 떨어졌어요. 가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성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성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였어요. 성수는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와 김치. 소박한 식사였지만 충분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전등을 껐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어요. 성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밤 11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가족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DJ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성수는 눈을 감았어요. 가끔은 가족이 뒤늦게 찾아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때는 놀라지 마세요. 반가워하세요. 그게 인연이니까요. 성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DJ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의 미소도. 성수는 오래 묵은 돌덩이가 가슴에서 조금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가벼웠어요. 성수는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선 옛날 노래가 흘렀어요. 90년대 발라드. 성수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도 콘크리트는 굳을 거예요. 크레인은 철골을 들어 올리고 인부들은 땀을 흘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성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있었어요. 지은도 있었고요. 가족이란 게 뭘까요? 피를 나눈 거? 함께 산 시간? 성수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기억하는 것, 서로를 걱정하는 것, 그리고 서로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위에 우리는 다시 걷습니다. 천천히, 함께. 성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예요. 성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